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가상화폐 시장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마지막 시황에서 하루 반 또는 이틀 정도를 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도미넌스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근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황을 올린 지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3일째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반등에 대한 근거가 생겼을지 한 번 더 비트코인 점검해 가면서 시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확률이 이제 다시 높아졌고요. 대략 4시간 차트들을 볼 텐데 아래로 살짝 눌린 만큼 보조 지표들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 보기 전에 저희는 비트코인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메인 차트 비트코인을 봐야 되니까 비트코인부터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날봉을 보시면 또 설명을 드리지만 외봉, 쌍봉이 출현을 했고 결국에는 부러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캔들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싸우고 있다.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맞출 수 없다. 그렇죠? 근거가 크게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낫고 올라가더라도 눌린다. 왜냐? 두 번째 봉우리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틀 전에 비트코인은 양봉을 시원하게 뽑았으나 어제 다시 한번 올렸던 상승분을 다 뱉어내면서 다시 한번 캔들 몸통에서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이제 4시간과 1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확률을 조금 찾아볼 수 있겠죠. 지금 보조지표는 외봉, 쌍봉으로 완벽히 아래로 꺾은 상태고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이 두 번째 봉우리는 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살린다 해도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완벽한 3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봉우리는 에너지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나서 또다시 큰형이 중간형이 3봉이 갈 수 있는지를 그때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4시간 앞서기 전에 날봉을 좀 봤는데 이 에너지가 어찌 됐던 간에 한두 달 에너지를 모아서 현재 한 달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는 결국 떨어질 확률이 더 높고 고갈이 되겠지만 중요한 라인들을 지켜주면은 그래도 비트코인 요 자리 지켜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게 32평 빨간색 라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32평에 대한 이평선이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32평 빨간색은 천천히 올라갔고 이 캔들과의 이격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번에 한 8일 정도 꾸역꾸역 올라갔던 이 기간 동안 이격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서 계속 흔들리면서 이격도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32평이 다가오고 있고 즉 캔들이 이 32평을 닿는 순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 32평을 지지를 해주면은 강력하게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32평을 지지를 실패하면은 실망 매물이 아래로 크게 터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 32평을 언제 터치를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봉우리가 마감이 될 때 터치를 하느냐, 세 번째 봉우리가 마감할 때 터치를 하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32평을 터치를 할 때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가 있는데 두 번째 봉우리 때 32평을 도달하면 지지할
할 확률이 30%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세 번째 봉우리에서 지지할 확률은 10%, 그렇죠? 첫 번째 봉우리에서 지지할 확률은 한 60%까지도 우리가 감으로라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그 확률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확률에 지지를 해주고 4시간과 1시간 또는 지지를 받고 혼조세를 벌일 때 둘째 에너지가 고갈됐다가 다시 에너지를 모으면은 그제서야 야 이거 30형 지켜줬네 올라갈 수 있겠는데 다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날봉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요. 4시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자 4시간에서는 정말 징그럽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뭐 위쪽으로 수렴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숏을 물려 있다면은 반대로 정말 징그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날봉에서 막내가 4시간에서의 큰형인데 현재 외봉, 쌍봉, 쓰리봉이 나오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저는 급락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유는 뭐 뻔하죠.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위쪽 3번 터치하고 아래 3번 터치했기 때문에 아래쪽을 깼을 때 여러 이유로 우리는 매도를 하자. 하지만 그 자리 오지 않으면은 그냥 홀딩 하자. 깨질 확률이 높다 해도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고민을 하다가 중심에서 살짝 올렸다가 일단 KRW 원화 기준으로는 이 라인을 닿지 못했고 다시 중심이 깨지는 듯 하다가 하단 중심을 지켜주고 다시 위쪽으로 살렸어요. 그리고 또 작도를 맞춰보면은 요 라인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고 올라가더라도 이 채널을 크게 올려서 1억 5천, 1억 6천까지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네 번째 지지를 실패하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돌파했다가 깨졌지만 위쪽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포지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야 이거 채널 지켜주면 우리는 가져갈래. 뭐 굳이 지금 여기다 파나 여기서 파나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굳이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100% 확신하고 지금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날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의 추세 엄청난 위쪽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라인을 닿기만 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올렸던 에너지를 아래로 밀어버렸고 전고를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이쪽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의 혼을 다 빼놓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을 때 전고 근처에 왔을 때 얘가 전고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단타 기준으로. 근데 둘째는 외봉, 쌍봉, 쓰리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즉 말도 안 되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부러진다. 그때 큰형, 날봉의 큰형은 외봉일 것이고 이때 외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5월 말, 6월 초가 대량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타 입장에서는 4시간에서 살펴봤듯이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부러질 거는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추세도 깨지지 않았는데 지금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장투 입장을 보든 단타 입장을 보든 이 쓰리봉이 나올 때까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쓰리봉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쓰리봉이 나오고 나서 단타 물량 또 분석해가지고 이 라인까지 다시 봅시다 했는데 지켜주면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단타지만 우리가 굳이 단타인데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에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단타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못 한다고. 중간에 놓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잘 잡아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 잘 지켜주고 가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 번에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훨씬. 자, 그래서 요런 둘째가 3 파동이 나올 때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3 파동이 나오는 에너지가 큰형이 생각보다 이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기에 딱 비교하기 좋은데 2024년도 하반기 때 나왔던 3봉은 어떤 움직임이냐? 3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큰형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같은 3봉입니다. 이때는 부러질 거라고 봐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냐? 3봉이 나왔을 때 그래도 2024년도보다는 좋다고 봐야 되는 이유는 이 큰형의 봉우리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그 말은 이 반등조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반등조차가 한 번의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 파동이 꺾이면 큰 관점에서 채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꺾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꺾이지 않을 확률이 높고 추가로 꺾이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대로 이런 식으로 3봉이 유지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위쪽에서 긴 시간 동안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둘째가 꺾여도 다시 모아서 가고 꺾여도 다시 모아서 가고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대값이죠. 기대값.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단타 정리해서 다시 잡고, 생각대로 안 되면 손절하고, 다행히 또 올라가면 위에서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팔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비중은 다르게 해야죠. 여기서 만약에 1000만원 투자했다면 여기서 한 700, 여기서 한 200만원만 투자를 해야죠. 왜냐? 점점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것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단타라고 해서 막 하루 만에 수익 나야 되고 일주일 만에 수익 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제일 위험이에요. 단타는 사실 단타라고 했지만 스윙으로도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 한 번의 파동이 2달 정도 가거든요. 한 달에서 2달.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이 주는 움직임이니까 그때 되고 나서 좀 살펴보고요. 주봉에서 또 주의 깊게 이제 날봉에다 잠깐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비트코인이 계속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 일단 주봉 제가 걱정했던 얘가 반등하지만 이런 이평선들에서 어떻게 눌린지를 봐야 된다. 그렇죠? 얘가 갑자기 부러지면은 N자 패턴으로 가고 그 파동 아예 끝나버린다. 그래서 올라가 나고 나서 판단하자 했는데 우리가 4시간 날봉을 쪼개서 봤더니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힘이 좋은데?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이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주봉 차원에서 현재 이평선보다 위쪽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날봉만 잘 씹어먹고 잘 지지해줘서 급등만 해주면 이제 이 이평선과 격차가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때처럼. 그러면 이거는 수렴 후 돌파가 아니라 지지 후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투 사지 못한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렇죠? 자, 그리고 시장이 잘 올라가 주면은 아까 선을 그렸지만 이 채널에 단기적으로 사실 1억 6천 7천을 받지 주봉 차원에서의 채널을 돌파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하나, 둘, 세 번이고 이 주기를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보통 네 번째는 이렇게 들지 않고 절반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올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로 간다? 야, 그러면 우리 장투 4천만 원, 즉 내 포트폴리오 장투 50% 물량을 또 털리지 않고 더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 채널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면은 얼마예요? 지금 이게 격차가 1억 8천, 6천이니까 여기서 터지면은 2억 6천이에요. 근데 2억 6천 간다라는 건 뭐예요? 또 새로운 신고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3천만 원까지밖에 못 갈 줄 알았는데 8천만 원까지 간 것처럼 3억, 4억, 5억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오늘은 좀 거꾸로 봤는데 어찌됐든 알트코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가 줘야 되고
또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도 알트코인이 안 올라갈 확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트코인을 항상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주봉 뭐 4시간 분석했지만 더 큰 숲을 봤을 때, 지금은 나무를 봤고 잔디를 보고 나무를 봤잖아요. 잔디 나무 그래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숲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화재만 남았다. 숲이 다 탈 일만 남았다. 그렇죠? 왜냐? 외봉 나왔고 쌍봉 나왔는데 시장이 우리한테 쓰리봉까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쓰리봉 이후에는 큰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이 하락의 에너지는 살짝 눌린다 해도 고점 대비 최소 25%, 30%, 재수 없으면 50%, 최악이면은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잘 피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이 정도로 보고요. 사실 저는 단타 자리를 잘 잡아놔서, 저희죠. 우리는 잘 잡아놔서 사실 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예전 그 매일매일 막 트레이딩 해야 되고 그런 습관을 아직 못 버리셨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트레이딩도 못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기 직장인 분들인데 다 아무리 자영업자라 해도 이거 매번 볼 수 없어요. 커피 한 잔 파는 자영업자 분들도 내가 잠깐 커피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데이 트레이딩인데 그걸 한다?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전업 투자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잡아서 수익 잘 내고 있고, 오히려 익절 관리가 안 되면 심심은 하죠. 매매 도대체 언제 했지? 야, 이거 마지막 여기서 사고 사질 않았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 그 기다림을 잘 견뎌내시면은 계좌는 쭉쭉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배운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확률에 계속 분석하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좋은 수익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자, 그다음에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저번에 도미넌스는 어떻게 봤느냐? 하락 에너지를 보고 중심을 보고 얘를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쓰리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외봉 쌍봉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 반 정도는 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쓰리봉이 나온다면. 근데 그 쓰리봉이 나오고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자, 큰형의 쓰리봉은 아니에요. 근데 막내 둘째 쓰리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 눌리고 있고, 이 눌림의 에너지가 큰형의 에너지를 끝까지 끌고 내려갈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일단 쓰리봉 떴으니까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알트를 보고 있었다면은 단타를 쳐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렸죠. 이 도미넌스가 내려갈지 눌렸다 올라갈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확실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때처럼.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단타를 넣었는데 이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단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확률적으로 쓰리봉이 출현했으니까 알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려지면은 손절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실하게 정해 두고 가야 됩니다. 나는 하락할 것 같아. 일단 하락할 거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하락할 거라고 봤어. 그럼 매매를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단타를 한다면 쉬었어요. 그렇죠? 최소 한 6일 정도 쉬었어요. 3일 정도 눌릴 거 알고 있었고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쉬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올라갈 걸 판단해서 내가 알트코인 좋은 거 있으면은 단타 침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쭉 보면은 그런 쓰리바닥 에너지 나온 것들이 올라간 게 많아요. 타이코 보세요. 이때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걸 예상했죠. 근데 에너지 어때요? 4중바닥 만들었는데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베팅하는 겁니다. 단타. 분석 더 짧게 해가지고. 그러면 작도 공부했고 라인 배웠고 여기 손절가 딱 베팅 되네요. 그죠? 얘 고개 들었을 때 저점 깨지 않으면 베팅.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그렇죠? 손절 무서운 게 아니라 확률에 베팅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인스턴트는 그런 파동이 안 나는데 어떻게 올라갔어? 라고 하면 억지로 이야기하면은 1시간이나 15분 보면 또 시그널을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죠. 그럼 안 줬는데 올라갔다? 그럼 이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걸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단타를 했다면은 이런 걸 사는 겁니다. 아, 저스트, 야 여기서 쓰리바닥 나왔네. 여기서도 나왔던 거 여기서 나왔네. 그럼 이미 좀 올라갔네 얘는. 난 놓쳤다 얘는. 그럼 버리고. 트론, 원래 커렉트, 얘도 쓰리바닥.
딱 보고 스페이스 그러면 스페이스 뭐 주봉 날봉 당연히 봐야겠지만 현재 쌍바닥 만들었네. 그럼 요번에 한번 또 눌렸다가 올라가면 오케이 그러면은 즐겨찾기 해놔. 그래서 얘가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때 막내가 고개 들었다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가면은 고개 들었을 때 베팅해야지. 근데 그 자리 물론 캔들 위치 작도 다 봐야겠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라갔어. 그러면 그 캔들 지켜주는 조건으로 베팅해보자. 단타. 이게 아주 간단한 단타이면서 적중률 높은 단타죠. 단타 기술이 여러 개 있지만 이게 제일 좋아요. 손절 매매 단타는 비중 관리 말고요. 지토. 지토도 나왔네요. 근데 이미 반등했고 그렇죠?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낮아. 그러면 좀 거래 대금 낮은 거 좀 패스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오르카도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미 고기를 들었네. 그렇죠? 그러면 눌렸을 때 다시 해도 이런 식으로. 그럼 즐겨찾기 할 게 너무 많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보나 도미너스를 보나 비트코인을 보나 알트코인들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럼 내가 오늘은 연차를 썼어. 오늘은 좀 쉬어. 그러면 내가 좋게 보는 코인들, 거래대금 높은 것들, 요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코인들을 4시간들이 다 좋으니까 5분봉, 15분봉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 해볼까? 라고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카우 프로토콜 보면은 5분봉에는 지금 올라갔다 눌리네. 근데 32평 이탈했어. 이거 실망 매물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럼 반등하더라도 5분봉에서 이거 32평 여기는 저항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은 2.8%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여기를 손실을 많이 때린다고 하면은 여기가 로스, 여기가 롱이니까 그래도 손익비는 나쁘지 않네. 그때 파동 보니까 물음표야, 패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기다리던가 계속 차트 보면서 나올 때까지. 근데 팬들 거래대금 너무 작아요. 패스. 사실 카우 프로토콜도 작아요. 근데 이 전이 대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겠죠. 웨이브도 그렇고 타이코도 그렇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거래대금 있는 게 카우 프로토콜 이 전이 대비가 안 빠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카우 프로토콜 손절 매매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못해. 그러면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요. 나 운동도 해야 되고 지인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내 본업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시간도 없는데 그 와중에 쪼개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100%로 하면 안 되죠?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 보았을 때 놓칠 수도 있고요. 카로 프로토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켜놓는 거예요. 책을 읽든 뭐를 하든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면 중심 지켜주네. 난 기다릴래. 근데 여기 자리가 하나 둘셋 네 번 자리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면은 버리자. 근데 요 자리에서 네 번째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동을 볼까? 내가 파동이 시간이 걸리면은 이렇게 걸리겠죠? 이런 파동이 나오면은 오늘 6시가 좀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러면 큰형이 돌릴 때 그때 작도 보고 올려주면은 여기서 발까? 아니면 여기서 찍어주고 빠졌네? 네 번째는 돌파네? 그럼 여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깨졌던 2위 라인에서 1차 매도 여기서 전부 매도하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 종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해요.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삶이 너무 피피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천재여가지고 막 틱으로 매매가 저도 가능하면 했겠죠. 틱 매매 해가지고 막 해외 선물 해가지고 아직 저는 그 정도 실력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뭐 그 잠깐 오늘 아침 해가지고 하루에 몇 백만 원씩 벌고 즐기고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고 5분봉 보고 해야 되는데 또 5분봉 보고 했다고 해서 내 거래대금 다 받아먹고 수익 무조건 나고 그럴 확률도 적어요. 차라리 그때 내 운동하고 내 좋은 다른 사업 더 시간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이 정도 카우트 프로토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들고 있는 코인 뭐 아직 분석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공지사항에서 유의사항 종목이 또 2개가 떴죠. 차트가 나쁜 건 아닌데 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코인이 이렇게 안 될 거는 보장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블록틱스도 한번 맞아봤고요. 수익은 냈지만 결국 마지막에 또 손실 한번 내봤고 머큐리였나요? 머큐리도 한번 맞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느끼는 게 왜 대장주에 많이 돈을 넣어야 되고 알트코인에 적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이 두 종목은 없다라는 거에 요번에 또 안위를 삼고 위로를 삼고 다시 나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전달하고요. 일단은 저는 알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정말 내려가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전략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단타, 알트코인 만약에 연습이라도 하고 싶으시면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내려가면은 또 앞으로 지금 20일인데 못해도 쓰리바닥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대충 뭐 쌍바닥 앞으로 23, 24일 3, 4일은 또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 4일은 좋겠다라고 판단한 상태로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눌렀다 다시 간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다시 달라졌다, 그때 다시 이제 분석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 전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